조금 더 일찍 준비해 줄 것도 못 해줬던 것 같아. 일단 옹클이 뭐 안정돼야지 뭘 하니까. 옹클 지금도 엉망이지 뭐. 지금도 엉망이야. 근데 우리는 지금 올 줌으로 바뀌어. 줌으로? 다다음 근데 주부터. 줌 7월에 유료화 된다면 그거 어떻게? 그때 지금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관련 부장님께 여쭤보니 어. EBS 전격 화상으로 옮긴다는데 EBS 지금 전격 화상이 불안하거든. 근데 내 생각은 교육부에서 예산을 투자를 해서 EBS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화상 서비스를 만들었어. 근데 줌으로 넘어간다면 이게 불안하기 때문에 줌으로 해서 그 돈을 뭐 주지나 어려울 것 같은데. 안 줄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학교 자체 예산이나 그치. 돌려서 써야지 뭐. 안정성을 위해서는 학교 자체 예산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안 그럴 거란 말이지. 그럼 분명히 7월 달을 대비해야 돼. 8월 9월 달? 7월 달이라고 난 들었는데, 그러니까 하반기. 그러니까 7월 달부터. 하반기를 이제 준비해야 돼. 하반기에 온라인 화상 수업. 나 그래서 지금 내일 금요일부터 지금 공부하고 있어. 온라인 클래스 화상. 화상? 걔 어떻게 되는지. 야, 근데 근데 그쪽이야 뭐 내가 또 너 화상까지 다? 아니 나 이미? 화상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고3 수업이잖아. 그러니까 화상은 안 하잖아. 온클 잘 쓰진 않지만 담당자니까. 화상도 다 해봤어? 우리는 거의 100% 실시간이야. 그럼 너한테만 야 너한테 배워야 되겠다 야. 야 근데 우리 소개도 안 하고 지금 너무 본격적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이거 녹음 쓸지 안 쓸지 모르겠어요. 아 진짜? 야 이런 거 원래 애드립으로 쓰는 거야. 듣고 계시죠? 자투리 모아서 이제 나중에 쓰던가 해야지 뭐. 자 그러면 이제 슬슬 우리 공식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네, 사회자님.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우리 학교 어디서 근무한 것도 얘기해야 되나요? 뭐 어차피 뭐 지금 교육 얘기 할 텐데 네, 저는 학교명까지는 굳이 뭐 말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경기도 안양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파란토렌 양이쌤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양쌤이라고 하고요.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 때 만나면 깐총쌤이라고 부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왜 깐총이에요? 내가 깐총하다라는 말을 좋아해. 근데 깐총하다라는 게 경상도 방언으로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다,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다는 뜻이야. 전혀 가지런히 전혀 정리되어 사람이 아니죠. 자유분방한 사람이지. 하지만 애들은 학교에서의 나의 모습을 보면 자유분방한지 모르지 잘. 내가 대학교 때 파란 머리도 염색하고 회색도 했다고 막 얘기를 해도 네가? 진짜? 왜냐면 애들 막 이제 원리 원칙대로 딱 잘 법 규율을 지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하니까 나도 오해를 많이 받지. 너는 잘 알지만 내가 얼마나 자유로운 영혼인지. 아무튼 제가 또 반말을 했네요. 제가 얼마나 자유로운 영혼인지. 그렇네요. 네, 저는 우리 사회자님도. 네, 저는 인천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닉네임을 이제 호 선생이라고 하겠습니다. 호 선생. 호자가 이제 뭐 조로자로 써서 뭐 좋은 선생님이기도 하고 동시에 또 이제 호랑이 할 때 그 호자라는 그런 의미로서 뭐 좀 엄할 땐 또 엄해야죠. 그럼요. 네. 단호하면서도 따뜻해야죠. 그럼요. 그러한 교사이고 싶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저의 요번 닉네임은 호 선생 줄여서 호쌤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너무 찰떡 같은 닉네임입니다. 호쌤. 호쌤. 왜요? 호쌤. 뭐 저의 외모랑 뭐 찰떡이 좀 되는 게 있나요? 아니요. 지금 뭔가 지금 그냥 그럴 것 같아요. 화낼 때 네. 호랑이 같을 것 같아요. 다 뒤지죠 그냥. 사실 저도 인자하게 하고 있는데 올해는 인자하게 가볼까. 여기 마이크에 블루라고 써 있네. 저 오늘 파란 옷 입었습니다. 파란 트렌 양이잖아요. 그렇군요. 굳이 쓸데없는 개소리입니다. 연결을 시키고 이렇게 자유분방한데 막 의식의 흐름대로 사는데. 네, 제가 지금 목이 갔어요. 무슨 일 있었나요? 3월이 지나갔잖아요. 3월 한 달 있으면은 목이 가잖아요 보통. 전쟁 같은 시기죠 교사한테. 그리고 저는 지금 고3 수업을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원격 수업이 없이 이제 한 달 내내 이제 마스크 쓰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토요일 날 녹음을 하는 거잖아요.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목이 가네요. 한 달 하니까. 고3이면 게다가 수능 특강 수능. 수특 저는 또 이제 두 과목 해야 돼서 아. 수특 문학이랑 수특 화작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아, 또 핵노잼. 예, 이것도 녹음 끝나면 또 이제 집에 가서 또 이제 수업 준비. 수업 준비해요. 어떡해. 저는 내일이요. 저 6차 시 수업 준비를 또 다음 주. 아니, 일주일 내내 수업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그리고 학교 업무하고. 아니면 또 부당한 거 있으면 애들 교육 위한 거 있으면 얘기하러 가든가. 네.
근데 3월달 저는 이제 뭐 고3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아 그럼 첫째 테마는 3월 달에 어떻게 그렇죠. 보내는 거예요? 네, 아하. 당연히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있는 걸 굳이 또 지금 방송을 모르셔. 눈치가 없어. 개 눈치 없어. 하여튼 대학교 때는 매일 크게 바뀌는 게 없네요. 네, 한결같아야지. 네, 사람이 참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3월달에 고3 수업을 하는 게 목이 갔는데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엄청 바빴죠. 매주에 일이 하나씩 터졌어요. 뭐 첫째 주에는 온라인 클래스, 시험 3월 전에는 온라인 클래스 정비 안 된 거 네, 알아보고 막 새벽 새면서 정비하느냐고, 네, 그거를 학교에 공유하느냐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 관련된 문제, 국어의 평가권에 네, 대해서 이제 방어하고 이거를 설득시켜야 되는 문제. 그리고 또 원격 수업을 갑자기 줌으로 바꾼다는 거에 대해서 그거 학교에서요? 예, 소통이 된 건가, 집침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공유하는 분위기의 문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매주마다 하나씩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수업 준비,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죠. 또 업무도 해야 되고, 애들 학급도 정비해야 되는데 올해처럼 애들 학급 정비를 못하고 받아본 적은 처음이네요. 담임이시죠? 네, 담임입니다. 저는 간만에 담임에서 탈출했어요. 근데 담임에서 탈출했을 때가 더 힘들 거예요. 업무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전 지금 연구부 차석 평가기 하고 있습니다. 네, 온클까지 맡으라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러니까 담임들이 제대로 굴러가려면 기획부서에 숨은 노력들이 있으니까 그쵸, 네. 거기 엄청 맨날 공문 오고 그쵸. 교육청에서 공문 오고 그거 처리하는데 바빠 죽겠는데 선생님들 민원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학생분들이 저희를 보는 모습은 이제 교무실 앉아있는 모습이나 혹은 수업하는 모습 뭐 요 정도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그건 이제 진짜 빙산의 일각이죠. 네, 학교 생활 중, 교사의 학교 생활 중에서는 빙산의 일각이고 나머지 것들이 사실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그래서 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온라인 클래스 수업 저희 원격 수업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진행해 볼까 싶은데 할 말이야 많죠. 많죠. 사회자님이 너무 진행이 탁월합니다. 네, 아예 뭐 저야 뭐 원체 뭐. 네. 그리고 말씀하실 때 이런 거 소리 다 들어가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탁자 치는 것도 좀 조심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내가 더 학생이 된 기분이네요. 네, 일단은 뭐 우리 알죠 수업하기 전에 먼저 네, 주의사항 그다음에 좋습니다. 네, 얘기를 하고 좋아요. 네, 그럼 잡담은 이렇게 하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할 원격 수업 그럼 한번 얘기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원격 수업 어디서부터 얘기하면 일단 제가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원격 네. 수업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선생님들이 자 이제 원격 수업 한다 이제 방 만들어서 들어와 이렇게 하겠지만 저희는 사실은 그 전에 한 일주일 정도의 준비 과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2월 말에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어떤 플랫폼을 사용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고 그럼 그 플랫폼에서 어떻게 뭐 쌍방향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선생님들 연수도 필요한 거고 이게 사실은 2월 달에 진행될 즉 3월에 학기 시작하기 전에 진행될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쪽 학교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됐었나요?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딱 정리가 되네요. 1번은 교육부의 그 온라인 클래스 그러니까 EBS 온라인 클래스가 작년과 같다라는 기조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선생님들, 부장님들이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과 똑같이 구온클에서 신온클로 그대로 이식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조금 체제만 바뀐 거라고.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안내가 하여튼 설명서가 나와 있는데 너무나 단촐했어요. EBS 그쵸. 클래스에서. 그걸 보고 누가 따라할 수 있겠어요. 저 같은 사람도 이게 뭐야? 더 자세한 건 없어? 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일단은 학교에서는 작년과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작년 체제를 이식한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한번 좀 걸림돌을 만난 거죠. 그게 2월 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걸림돌이 있었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네. 이미 올려진 대로 하나의 첫 주차 혹은 그 주차의 4가지 수업을 하나의 제목으로 올린 다음에 그 밑에 강의를 넣었으면 되는 네. 케이스였는데 이게 회사가 바뀌고 새롭게 옮기면서 완전 이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 한 개를 주차의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주에 수업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 그 큰 제목 자체가 네. 강의인 거죠. 그렇죠. 한 수업, 월요일 수업.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히 멘붕이 온 거죠. 근데 그럼 확실히 여기서 정해주면 되는데 또 이것처럼 할 수 있게 열어놨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고3 수업을 맡아서 원격 수업을 하진 않지만 저 업무가 이제 그런 원격 수업에 관련해서 전반적인 것을 이제 뭐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연수를 담당하는 업무여서 2월 말에 사실 저도 많이 바빴거든요. 그 관련해서
확인해 보니까 작년에랑 올해랑 가장 크게 올클의 차이점은 일단 색깔이죠. 색깔이 이제 파란색 창이었다가 이제 초록색 창으로 바뀌면서 이제 그냥 바뀌었다라는 걸 알려주는데 제가 생각에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작년 그러니까 2020년까지의 온라인 클래스는 제 생각으로는 학생 중심의 클래스 모형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선생님들은 모든 클래스에 다 들어가서 일일이 다 과제를 올리고 강의를 올리고 그런 시스템이었잖아요. 네. 근데 요번에 시스템은 두 개가 혼합된 건 아닌가.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가 선생님이 강의를 만들면은 그 강의는 본인의 또 다른 방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다른 방으로 이제 학생들이 있는 방으로 그거를 이제 배포하는 식으로 기능이 생긴 건데 이 과정에서 두 개가 잘 혼합이 되던가 아니면은 한쪽으로 정립이 됐었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의 차이도 좀 발생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혼란스럽고 그 다음에 그 작년에는 사실은 교과 실제 형태로 클래스를 개설할 수 있었잖아요. 네. 근데 올해는 학급형이랑 교과형이랑 같이 해서 이제 할 수 있다 보니까 실제 학교의 유형, 학교의 모습, 뭐 원격이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 등교했을 때 학교의 모습, 실제 수업의 모습을 반영해서 만든 그런 시스템인 것 같긴 한데 이게 굳이 그렇게까지 똑같이 땄어야 되나 되려 현실을 그대로 따려다 보니까 이런 지금 뭐 현장에 혼란이 있지 않았을까. 일단은 제가 생각에는 기본적인 건 그래요. 저도 조사하고 또 서울 실천 교사 모임이 있더라고요. 네. 거기서 앞장서서 이제 EBS랑 연락하고 컨설팅을 해주시는 선생님들과도 뭐 전화 통화를 해보고 했는데, 그분들의 말씀은 뭐 그리고 또 카톡방에 여러 우리 선생님들이 모인 데서 얘기해 보니까 작년에도 지금 같은 혼란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똑같이 그런 하나에 올리는 주차식으로 안 하고 네. 한 차시 강의로 한 번 월요일 수업으로 하나를 올리신 분들도 있었대요. 학교도. 네네. 근데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거 같아요. 여기서는 만약에 제가 국어 선생님이면 국어 방이 있으면 네. 거기에 제가 올려도 다른 선생님이 편집도 할 수 있고 더 올릴 수도 있고 있었는데 이번에 가장 크게 바뀐 건 진짜 말씀하셨듯이 선생님이 자기 머릿속에 있는 강의를 각 반에 들어가서 썰을 푸는 거죠. 네. 그것대로 돼버렸잖아요. 진짜 그렇죠. 각 선생님이 그 반에 배포하는 게 결국 네. 자기가 그 반에 들어가는 형식. 그래버리니까 엄청나게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현실과 그 사이버 공간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르게 디자인해도 좀 된다 생각했었는데 현실과 가까이 가려다 보니까 이런 혼란이 있지 않았을까 싶고 가장 큰 혼란은 전 이건 아니라고 봐요. 결국에는 서버 문제죠. 그렇죠. 서버 문제고 네. 업체, 교육부 그리고 EBS가 준비가 미흡하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행히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에도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실천교사 선생님들도 많이 제안해 주시고 인터뷰도 하시고 저는 사실 준비 미흡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니었나. 네. 사실 이거를 어떻게 5개월 만에 끝냅니까? 뭐 반개월 만에 끝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정말 가슴이 아픈 건 이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이 다 본다는 거. 네. 아니 걔네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오명 같은 거나 오해를 또 선생님들도 받는다는 거. 선생님들도 전혀 몰랐던 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네, 말씀하셨듯이 이 미흡, 준비의 미흡. 뭐 들어다 보니까 업체와 EBS 교육부 간의 소통도 안 됐고 네. 그리고 그 업체가 그럴 만한 역량이 있었던 것인지 예. 지금도 요 업체에서 그 좀 미흡한 게 자꾸 매주마다 발표잖아요. 매주마다 전주엔 이게 됐는데 이게 안 되고 그 다음 주엔 이게 됐는데 안 되고 네, 그렇죠. 그 이유가 화상을 건드리면 갑자기 예기치도 못한 곳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건드리다 보니까 이게 충돌이 나니까 무서워서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작업이 2월 달에 됐었어야죠. 그렇죠. 2월 전에 사실은 끝냈고 네. 그 다음 2월 달에 충분한 한 달간의 선생님들의 교육과 보통 모든 지금 지역의 학교들이 2월 말에 우리가 연수를 하잖아요. 학교에서. 그렇죠. 그때 확실한 연수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그 전에 다 끝났어야죠. 그쪽에서. 네.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고 2월 말까지도 심지어 아시잖아요. 네. 같이 막 욕하면서 준비했잖아요. 그렇죠. 3월 1일까지도 서버가 완비가 안 되고 시스템이 완비가 안 돼서 다음날 이제 수업 바로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우리 반 애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무조건 100%안 되니까 있으면 나한테 다 얘기해라. 네. 너희들 탓이 아니고 선생님들 탓도 아니다. 거기가 못했으니까 선생님이 미리 알려줄게. 안 되면 무조건 얘기해. 선생님이 너네들 그거 다 방어할 수 있어.
결국은 역시는 역시죠. 그쵸. 점점 음. 신뢰를 잃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3월 2일 날 그 뉴스 봤던 것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그 EBS에서 뉴스 나오는 건 아시죠? 네, 많이 보시죠. EBS 뉴스에서 그날 그 온라인 클래스 대체로 원활 이런 뉴스가 나와가지고서 그리고 일주일 후에 교사들이 좀 미숙하다는 네. 것도 강한 뉴스 원조로 어디서 나왔어요. 그래서 진짜 그 카톡방에서 난리가 났었죠. 이게 지금 문제의 본질이 뭔데? 그렇죠. 문제의 본질. 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낀 거죠. 와, 매체가 한번 매체가 왜곡하기 시작하면 그렇죠. 작년도 그랬잖아요. 작년도 현장에서 엄청나게 열심히 교사들이 뛰는데 매체에서는 그런 얘기를 쏙 빼고 미숙하다, 배움이 모자라다, 안 찍으려고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물론 뭐. 근데 그게 이제 일부를 전체로 확대시켜서 이제 호도를 하는 게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 제가 아는 선생님, 연배 좀 많으신 선생님인데 그분 딸이 이런 말씀할 때 이제 작년 이야기인데 제가 들은 게 엄마는 대단하다고. 그래서 왜라고 물어봤더니 엄마 처음에 교사 생활했을 때는 손글씨로 써서 시험 문제 냈는데 이제는 엄마는 지금 온라인 클래스 때문에 동영상 제작하는 거 배워서 지금 촬영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압축적으로 일어나는 그게 지금 학교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라도 현장에 있는 교사들은 노력을 해서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거는 조금 우리가 알고. 그럼요. 네. 지금 진짜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는 변화에 우리가 직면한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점점 스밀스밀 애들은 이미 밀레니얼 세대가 돼버렸고 점점 그 친구들에게 맞는 것들은 지금 점점 확대되고 있었어요. 네. 물론 오프라인이 더 중요하고 여전히 가치가 있지만. 자, 그러면은 일단 정리 한번 해보자. 일단은 저희가 도입 단계에서 이 원격 수업이 문제됐던 게 가장 큰 건 이제 준비 미흡이었던 것 같다. 준비 미흡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서버 문제도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지금 원격 수업을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진행을 하시면서 어떤 점이 조금 이 부분은 좀 보완이 되면 더 좋겠다, 혹은 이 부분이 좀 기억에 남는다라는 거 있을까요? 현장이 아니면 좀 애로사항이라든지. 일단 첫 번째는 작년보다 나아진 건 네. 작년 초반에는 대처가 정말 무대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이었고 올해는 어느 정도 기반이 있었는데 네. 결국 똑같은 준비 미흡을 보여줬고 거기에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굉장히 요동쳤고 그럼 제가 좀 몇 가지 질문 해볼게요. 그럼 출석은 어떻게 진행을 하세요? 그 부분이 가장 지금 고민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네. 네, 줌 같은 것도 지금 그래서 저희도 올 실시간으로 줌으로 이동한다고 해서 철저한 출결 규정과 양쪽이 납득할 만한 이제 출결 규정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서류 같은 것도 그쵸. 대책도 마련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 이전의 출석들은 조금 너무 자유로웠죠. 그쵸. 지역마다도 다르고. 네. 이번에 이 교육부에서 내려온 게 당일 출석 원칙이고 그렇습니다. 서버 등의 문제로 있을 경우는 3일 이내 3일 대체 학습 제공하고 거기서 출석 인정하고 그거죠. 네, 그것조차도 애들이 네.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명확하게 내야 되고 그렇죠. 기기 이상이 아니면 안 될 경우도 네. 많고. 네, 그래서 지금 한창 출석 인정은 담당 부서랑 학년부 선생님들이랑 이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죠. 근데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고민이 되는 게, 네.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때 네. 원격 수업의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을 배우잖아요. 우리 했죠. 교육공학 시간에. 그렇죠. 교육공학 시간에 하죠. 근데 거기서 원격 수업의 장점이 뭐냐면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예요. 최고의 장점이죠. 근데 지금은 원격 수업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줘버리는 거잖아요. 본질에 어긋나네요. 네, 출석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이게 물론 학생들이 제 시간에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본인이 공부하는 거는 뭐 맞다라고는 보지만 학습의 어떤 그런 태도 형성도 중요한 거니까. 근데 이것이 원격 수업의 본질과 맞는 건가?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있었던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네이버 밴드를 이용했었어요. 네이버 밴드를 이용하다 보니까 강의를 올려놓으면은 거기서 학생들이 그 담당 교사 선생님이 그걸 지우지 않는 이상은 계속 그 강의를 볼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네. 저희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격 수업이 그런 장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네. 장점이 네. 있죠. 근데 이번에는 뭐 10기가잖아요. 교사 개인당 쓸 수 있는 용량도 10기가로 한정이 되어 있고 서버에서.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용량 제한뿐만 아니라 뭐 애들의 그런 뭐 출결 관련해서 그런 거랑 이제 결합되는지 모르겠지만 학습을 제공하는 기간 또한 무한이 아니라 일정 부분 제한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과연 원격 수업의 본질과 맞는 건가? 이게 그냥 행정적으로 뭔가 이제 우리는 원격 수업을 하고 여기서 애들을 잘 관리하고 있다. 이것으로 지금 원격 수업을 왜곡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네. 너무 바빠서 놓쳤던 부분인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네요. 원격 수업의 본질. 시공간의 제약에서 자유롭고 언제나 학습할 수 있는 그 학생의 DIY가 네. 잘 된다는 거죠. 네. 다행히 그 복습 같은 거는 EBS와 온클래스의 문제였어요. 거기서 계속 충돌하니까 네. 못하고 있다가 그쵸. 최근에 복습 기능이 생겨가지고 복습하기에 초록색 버튼 누르면 된다네요. 얘는 네, 시간이 생겼군요. 출석 체크는 이제 안 바뀌지만 복습이 된대요. 그래서 원격 수업에 이제 반복할 수 있다는 거에는 이제 취지가 저도 걱정했었거든요. 기한을 출석 체크할 때만 해놓은 다음에 네. 다 끝난 다음에 늘려야 되나. 네. 근데 다행히 얘네가 뒤늦게라도 그 기능을 넣어줬어요. 얘네라는 거는 그 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아유, 그리고 근데 후반부 지시 표현이 확실히 그래야지 않아서. 네. 친구처럼 얘기했네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건 저도 지금 걸리네요. 행정 처리나 네. 이 출결을 강조하는 이유가 결국 대입이나 그렇죠. 그리고 물론 앞서 말씀하셨듯이 학생들이 열심히 듣느냐 수업 자세, 태도 형성에도 분명히 걸려 있겠지만 통제와 처벌, 통제와 그 자유를 통제한다는 면에 있어서는 정말 근본적인 거에서는 어긋나네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푸코라는 철학자의 감시와 처벌에 그렇죠. 해당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저도 항상 그래서 교사는 이중적인 존재인 것 같아요. 본질은 이걸 알고 있으면서도 다 같은 협의를 따라야 할 때도 네. 있고 또 학교라는 공간이 또 조직이니까 같이 할 때도 있잖아요. 독립된 교사이면서 동시에 한 학교의 조직원이죠. 그렇죠. 네. 누구나 사회의 구성원인 동시에 네. 개인의 교육 철학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줌 수업 시작할 때 항상 저는 애들한테 이해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이해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거 출석이랑 연관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좀 다음 이야기로 그래, 넘어가는데 좋아요. 얘기 나온 김에 자, 출석은 끝났어요. 그럼 좋아요. 이제 우리는 그러면 원격 수업에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는가? 쌤은 어떤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세요? 컨텐츠와 뭐 실시간 정보 다 얘기해야 되나요? 네, 그런 것들. 첫째로 콘텐츠를 얘기하면 저는 좀 의미 있는 인트로를 사용한 다음에 활동을 좀 시키는 것들을 사이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알잖아요. 우리 둘 다 국어 교사니까 네. 국어는 듣고 말하고 읽고 써야 되는데 그렇죠. 강의식 일변도나 그렇다고 인강처럼 설명 일반도로 갈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활동식을 중간에 넣는데 뭐 패들렛을 활용한다거나 네. 작년부터 영상 논술이라고 해서 구글 설문지에다가 영상을 껴넣어서 영상 보고 답하고 고민해보고 공유할 수 있게 공유는 이제 패들렛으로 넘기고 네. 이제 영상 논술로는 개인 수업으로 넘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다시 설명할 것들을 설명하는 차례로 둔 다음에 또 과제를 부여하거나 해서 바로 피드백을 할 수 있게. 저 같은 경우는 피드백은 이제 카톡으로 네. 국어 부장을 통해서 전달하고 하고 있는데 뭐 다른 방향으로는 밤마다 제가 들어가서 카톡방을 만들 수도 있죠. 근데 아직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쌤들은 어떻게 하세요? 선생님마다 이제 개인 스타일과 다 다르겠지만 그렇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네. 이게 학교라는 공간에서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수업하는 것과 네. 이 지금 온라인 클래스라는 그런 공간에서 수업하는 건 전혀 다른 거잖아요.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교사가 지닌 이건 개인적인 부분인데 네. 교사 개인이 지닌 어떤 디지털에 대한 접근성 그렇죠. 그것의 차이가 너무 또 큰 것 같더라고요. 현격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네.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선생님의 예처럼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디지털 문명과는 좀 동떨어진 그러한 삶을 사시다가 갑자기 코로나 상황이 닥쳐서 이것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하시는 분과 그러니까 선생님이나 저는 사실은 이쪽에는 많이 좀 친숙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하는 것과는 사실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맞죠. 네. 그러니까 이게 학습의 질이라는 게 여기서도 차이가 벌어지는 부분이어서 학생들의 학습의 질.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단순 비교를 하자면은 그냥 뭐 쌤처럼 그렇게 어떤 패들렛을 이용해서 피드백을 주거나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는 것과 단순히 동영상 촬영을 하고 그거를 일방적으로 학생들한테 주고 그 다음에 수업을 그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것과는 확실히 차이는 있는 거죠. 차이는 있겠죠. 네. 근데 어느 게 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까 아닐까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하는 방법이
교육 과정이나 교육 동향에 맞다고 생각하고 가는 건데 그렇다고 뭐 우리 늘 학부 시절에도 대학교 시절에도 공부했잖아요. 강의식이 나쁜 게 아니다. 그럼요. 강의식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 있으면 되고 그 교수자 그러니까 그 교사의 스타일과 네. 최적화될 수 있는 강의법이 최고의 강의법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원격이라는 매체 때문에 학력 차이가 더 벌어질 수 있는 게 된 건 이제 학생들의 자율권이 더 많아졌으니까. 네. 근데 저는 교실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교실에 들어갔을 때와 그럼 매체 활용이 아닌 그냥 설명을 더 사용하시는 선생님이 들어가실 때는 어차피 차이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쵸. 누가 더 능률적인지는 알 수 없고요. 더 잘하실 수도 있고 네. 제가 더 나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이제 매체라는 걸 만나서 조금 더 격차가 더 벌어지는 네. 거죠. 게다가 여기 플러스 학생의 눈앞에서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한다는 거 이게 시너지가 돼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체 활용을 잘 못하는 것 플러스 얘네가 자기주도를 잘 못하는 게 격차를 훨씬 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과연 원격 수업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성취 기준이 다 있잖아요. 성취 기준을 완벽하게 우리가 그 수업으로서 이제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원격으로 갔을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결국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수업이 연동돼서 이게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하죠. 네. 그런 쪽으로 이제 수업이 결국 디자인되어서 선생님들은 이렇게 수업을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진행을 했거든요, 작년에는. 선생님은 어떠세요? 블렌디드 러닝? 네, 그러니까 원격 수업에서 100% 성취 수준을 도달할 수 있는지 그렇게 생각하고 수업을 진행을 하셨는지 아니면은 오프라인 수업과 연동해서 여기서는 요 정도 수업을 하고 여기서는 요 학생들이 등교했을 때는 그분이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자 이런 그렇죠. 아 너무 좋은 질문이세요. 작년 한 해 동안 네. 저희 국어과는 교과서가 너무 이상해서 전체 교육과정 재편성을 했어요. 재구성. 제가 좀 앞장섰고 다들 동의해 주시고 열심히 해주셨는데 참 사람 피곤하게 만다. 아 진짜 피곤해. 문제교사. 20살 때부터 알고 지냈는데 진짜 사람이 변하지 않네요. 한결같죠. 한결같이 하는 노래 듣고 싶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있었어요. 네. 제가 애들에게 윤동주의 시 수업을 네. 할 때는 재구성 다 교육과정 분석한 다음에 온라인으로서만 이루어지게 했어요. 대신 그 절차를 애들이 해야만 건너갈 수 있게 구글 설문지 같은 걸 만든 거죠. 안 그러면 강의식 유변도는 결국은 밑줄 쳐주고 이거밖에 안 되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완성되는 영역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영역은 반드시 블렌디드 오프라인이 필요해요. 네. 그게 대표적인 게 화법의 토론이었어요. 그렇죠. 그거는 네. 게다가 온라인을 2학기 되니까 애들이 지쳐가지고 안 듣죠. 그러려면 얘네들은 밀레니얼 세대니까 흥미를 끌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가 할로윈 시즌이라서 무슨 뭐요? 할로윈 데이. 할로윈 데이. 그때 하필 화법 토론 이론 교육 시간이라서 저는 이제 블렌디드의 두 가지를 장점을 다 살려고 하고 네. 최근에 유튜브 보면은 인트로 장인들이 많아요. 그렇죠. 있어 애들 되게 좋아합니다. 네, 있어 좋죠. 그래서 있어 저 인트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인트로를 이제 그걸로 찍은 거죠. 어몽어스 캐릭터를 코스프레 제가 무단경 사고 네. 검은색 옷 사가지고 네. 가방도 검은색 사가지고 네. 그걸 코스프레 하는 거 한 강의 인트로. 네. 하나는 이제 가오나시 가오나시 코스프레 옷 사가지고 네. 수업에 응용하는 거 한 번. 그래서 인트로를 이렇게 찍고 내용은 EBS에서 가장 1학년 교과서 그리고 2학년 화법과 작문 교과서를 한 20권, 15권 본 것 같아요. 보고 가장 좋은 제재를 추렸죠. 근데 애들한테 저희 작년에 학생회가 주장했던 휴대폰 자유화 그거를 실었죠. 그러면 애들이 집중할 것이다. 인트로 한 다음에 요거 싫고 그다음 이론 정리는 제가 깐총하게 네. 아주 깔끔하게 딱 짧게 해가지고 손글씨로 하는 걸로 찍어서 줬습니다. 필기할 수 있게. 작년에 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저랑 얘기 좀 했던 것 같은데 전화로. 맞아요. 그렇죠. 그 전에 한번 얘기했었죠. 네, 개고생하셨다고 저한테 하소연을 내가 이걸 왜 했을까 하면서. 구상은 됐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며칠 밤을 고생하셨다고. 가장 힘들었던 게 그 애들의 하여튼 애들은 재밌는 거 중요하잖아요. 네. TVN도 재미와 의미인데 근데 그 재미를 어떻게 담보할까 하는데 그게 또 교육과정이나 의미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배우면. 그러니까 이게 원격 수업이랑 오프라인 수업이랑 이렇게 연동이 되면서 뭐가 문제냐면 하나가 더 이게 교재 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엄청 많이 들어갈 수밖에 네.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학생들이 교실에만 있을 경우에 수업을 준비하면은 교실 수업만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원격 수업이 있으니까 원격 수업에서 제시할 뭐 교육 내용이라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포장하는 것들도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네, 가오나시도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어머머스도 돼야 되고 우리 애들을 너무 아니까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학습자 분석이 되는 거죠. 3월달에 겪고 나보니까 우리 애들 특성이 딱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험도 한 번만 봐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때 잡힌 거죠. 얘네들한테는 15분, 네. 20분 가량이 더 많이 할 수도 있지만 이미 유튜브에 적응된 세대잖아요. 그럼요. 집약적으로 아니면 진짜 학원 인강처럼 길게 하거나. 그런데 그랬을 때 이제 해는 강구책이죠. 사회자님 말씀대로 네. 품이 많이 들죠. 네. 그래서 원격 수업 관련해서 이제 준비 단계에서 이런 미흡한 점이 있고 그다음에 수업을 진행하는 데는 이제 교사 품이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또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죠. 많이 들어가죠. 네. 근데 이제 뭐 원격 수업 관련해서 하나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말씀 한번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는 학생 측면이에요. 지금까지 계속 교사 차원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학생들도 분명 원격 수업은 힘들 거예요. 엄청 힘들죠. 네, 제가 학생이라면 죽을 것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뭐 반 학생들이 작년이나 올해나 선생님한테 뭐 원격 수업 관련해서 뭐 애로사항이라든지 힘든 점 뭐 얘기한 게 있었나요? 네,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콘텐츠랑 실시간 줌이나 뭐 화상으로 하기로 했는데 이게 다 겹쳐지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온라인 클래스 문제죠. 네. 미흡했던 문제. 그거에 대한 문의가 너무 많은 거죠. 애들이 착해서 2번, 3번 들어요. 강의 완강이 안 떠도.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필요치 않은 스트레스. 네. 그리고 선생님들은 열심히 한글 파일을 올렸는데 애들이 다운이 안 돼요. 이건 선생님 문제가 아니라 또 여기 문제니까 애들은 또 급급한 거예요. 선생님 다운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해요? 필요치 않은 스트레스 1번. 필요치 않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죠. 준비되지 않은 조직에 의해서 준비해서. 그래서 애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난처함을 표시했고 두 번째는 저도 늘 이해하지만 실시간 줌으로 가면 저도 항상 애들한테 먼저 얘기하고 이해를 구해요. 저도 실시간 줌으로 겨울방학 때 계속 연수를 들었죠. 국어교사 모임이나 일반 모임. 대부분의 선생님들 많은 선생님들이 안 켭니다. 그거 말하려고 했거든요. 카메라 안 켜요. 캠 문제. 네, 선생님들 부탁해도 안 켜는 사람들 안 켜고요. 우리 수업할 때 어떨 때 부탁하잖아요. 얘들아 뭐 먹으면서 수업 들으면 좀 그렇지 않니 수업인데 먹습니다 다. 막 아침 먹으면서 무슨 이거 과자 먹으시면서 수업 드세요. 그러니까 인간은 똑같다는 거죠. 자기 얼굴 그 아침 수업이나 아침 연수 때 보이고 싶지 않죠. 그리고 집에서 편하게 있는 누가 화장을 하고 싶고 그렇죠. 준비를 하고 싶겠어요. 근데 우리 애들은 지금 그런 상황에 놓였으니 이것 또한 예기치 않은 스트레스죠. 그 모 고등학교에서는 그러니까 뭐 뉴스에서 본 건데 교복 착용하고 수업 들으라고 했다고. 저는 그거는 좀 고통인 것 같아요. 네. 그 교복을 입으면 더 뭐 단정케 되는 느낌도 있겠죠. 그렇죠. 유니폼의 의미가. 네. 근데 지금 세대한테 교복이 그런 분위기일까요? 이거 원격 수업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전 싶기는 해요. 그럼요. 원격 수업이면 말 그대로 아까 본질적으로 그런 편안함과 네.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 속에서 하는 건데 콘텐츠가 그게 적기였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우리는 품이 많이 들지만 실시간은 품이 또 적게 들 수도 있고 또 품이 많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실시간으로 하게 되면 애들이 이제 아까 같은 통제? 통제라고 말해도 괜찮을까 모르겠네요. 저는 통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은 교육부였어요. 교육부에서 그러니까 실시간 쌍방향으로 해라.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이제 작년에 제공했던 그 유형들 있잖아요. 맞아요. 원격 수업 유형 4가지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실시간 쌍방향이잖아요. 네. 그리고 올해는 교육부 입장에서는 가급적 그쪽 방향으로 가라라는 입장이고 맞아요. 최근에 교육청에서 내려온 공문인지 교육부에서 내려온 공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학교에서 실시간 쌍방향 하는 비율 조사해서 보고하라는 공문도 내왔었거든요. 그런 것도 내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저쪽 교육부나 교육청 입장에서는 가급적 실시간 쌍방향을 해라라는 입장이고 실시간 쌍방향 한다는 거는 면대면을 보고 수업을 진행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화상캠을 이용해서.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말씀하신 대로 캠을 킨 학생과 캠을 안 킨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캠을 안 켜고 우리는 뭐 하냐? 여기서부터 이제 감시와 처벌의 개념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얘 캠을 안 켜고 혹시 다른 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뭐 그런 거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캠을 킬 수 없는 이유가 과연 다른 걸 하기 때문만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캠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럼요. 네. 그리고 또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선생님들이랑 학교 선생님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만약에 그 자기 캠을 키면은 자기 얼굴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 뒤도 나오는데 우리 집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 있죠. 예. 그럼 뒤 전경이 나오니까 그러면 그 학생 그런 것까지 어떻게 사생활인 부분이잖아요. 프라이버시한 부분인데 그것까지도 우리가 캠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침해가 들어가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좀 고민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당장은 그냥 실시간 쌍방향 얼굴 보여야 돼 그래도 출석 이런 거의 이 맥락에서 이 논리 맥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고민들이 있어서 저도 그러니까 여러 생각들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중에서 하면서도 고민하는 교사들이 있는 거죠. 저처럼 애들한테 보이라고 매일 아침 조회 때마다 얘기를 하면서도 이걸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고 한편으로는 지금 사회자님처럼 네. 생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연수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조례부터 1, 2, 3, 4, 5, 6, 7교시예요. 그러니까 대략 한 6시간 정도는 캠을 키고 캠 앞에서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게 엄청 힘든 거잖아요. 사실 힘들죠. 저도 그래서 애들한테 이번에 바뀔 때 너무 힘들 거라고. 그리고 니네들이 따로 자기주도 학습할 시간이 줄어든다고. 그러니까 잘 준비하라고 했죠. 화성 수업이 갖는 피로도도 만만치 않거든요. 학습자가 갖는 이게 지금 학습자들,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많이 좀 부담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양가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끼리 얘기하면 감시와 처벌이라는 게 무조건 나쁜 쪽으로 볼 수도 있는데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의 입장에서 또 다른 측면을 보면 애들 관리가 안 돼요. 학부모님들이 집에서.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실시간 쌍방으로 넘어오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한가 하는 그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감시와 처벌 영상이 보이기 이전에 이제 요구들이 들어오거나 학교에서 생각하는 거죠. 얘네들이 콘센트로 하니까 자거나 안 듣거나 일주일도 안 들어서 연락해서 그때 써야 되는데 그때 듣는 것도 그냥 켜놓고 하는 거죠. 배속으로. 그러니까 아무런 학습이 안 이루어진다는 게 눈에 띄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은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가능한 한, 그러니까 학교라는 공간이 단순 교과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만은 아니고 과거부터 보면 결국은 사회화의 그런 어떤 공간이었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를 이제 가르치는 거고 당연히 거기에 도덕, 윤리도 가르치는 거고 거기서 우리는 학습하는 태도도 우리는 이제 가르치는 내용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요 시간은 이걸 하는 시간이야. 이거 하는 시간에는 최소한 요런 자세는 있어야 돼. 라는 거를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실제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콘텐츠 중심의 수업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안 듣다가 막상 이제 급하게 들을 때 몰아쳐서 들으니까 사실 학습의 효율도 좋지 않았던 거고 좋아질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실시간 쌍방향으로 방향을 튼 것에 대해서 그 취지나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맞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그 방향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것들에 대한 보완책도 같이 고민이 돼야 되는 부분이지 않는가. 우리는 지금 그걸 놓치고 있지 않는가 싶어요. 정확한 말씀이세요. 그런 데에 대한 보완책은 없이 큰 거시적인 것만 내려주고 하라 이거죠. 학교 일선에서. 그래서 학교 일선에서 다시 지원청에 연락하면 알아서 해라 라고 한다거나 명확한 규정이 없다. 그렇죠. 학교 자율을 갑자기 다 얘기해놓고서 그 부분에서는 학교 자율로 하시고 그렇죠. 그렇게 해주면 어떤 학교는 논의하에서 최대한 애들의 출결을 봐주면은 걔네는 생기부가 깨끗한 거예요. 출결이. 근데 어떤 학교는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따지면 걔네는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제 중학교 제자들이 고등학교 갔을 때 지금 애들 중에 다른 학교에 있는 애들이 나중에 카톡으로 보내는 게 있어요. 선생님 저희 학교에 지각 35회, 미인정 지각 35회, 미인정 결과 몇 회? 이런 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걔가 과연 다른 느슨한 학교에 갔다면 그 정도가 됐을까? 그렇죠. 이런 궁금증이 생기고 이게 과연 형평성에 맞는가? 네, 형평성 문제가 확실히 또 있죠. 그걸 학교 자율에 맡겨버리면 그거 어떻게 되나? 그러면 학교마다 달려버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명확한 지침을 내려주시는 부분이 필요해요. 그런 것들이. 지금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이 캠을 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 없이 솔직히 교사의 교수권의 자율성을 생각하면 콘텐츠가 훨씬 더 애들에게 이득이 되는 수업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몰아붙이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교사 자율권은 존중되는가? 애들의 학습권은 존중되는가? 결정권이라는 거에 있어서 없어져 버리니까 저는 좀 지금 또 행정적인 걸로 밀어붙이는 좀 아쉽죠.
하여튼 지금 이제 원격 수업 관련해서 얘기를 쭉 해봤는데 준비 단계 그다음에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어떤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되는 그런 점들 그다음에 또 학습자 입장에서 또 생각되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해본 것 같아요. 저희가 학습자 입장에서 얘기도 해보면 이걸 학생들이 들을 수도 있으니까 네. 정말 학생들이 힘들 것 같아요. 힘들어요. 저 같으면 진짜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연수를 만약에 7시간 하루 7시간씩 자 그렇게 쭉 들어라 한 달 뭐 한 학기 1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힘들어. 네. 그리고 물론 애들이 적응이 된다고 하지만 이미 많은 것들의 영상들을 접하고 온 친구들이라 네. 어떻게 학교가 갑자기 시작했는데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몇몇 첨단을 달리시는 분들은 하겠죠. 근데 당장 이 미흡한 기기 시스템 익히는 것도 한참인데 네. 그런 것들이 또 학생들을 또 그렇게 만드는 것 같고 너무 온라인에 무방비하게 내버려져 있어요. 네. 다음 저희 녹음하기 전에 한번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뭐가 가장 힘든지 온라인 수업 관련해서 저도 한번 제가 가르치는 애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놓치고 있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요, 저희 애들의 마음을 더 알아봐야 되는데 네. 또 나름 또 열심히 알아본다고 했는데 놓치는 것 같네요. 지금 사회자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 우리가 또 알아야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이런 시스템으로 갈 것 같잖아요. 그럼 최대한 빨리 또 보완책을 마련해야 되니까 더 나은 원격 수업을 위해서라도 학생들이 좀 더 무엇이 힘든지 알아가고 또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 싶어요.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이제 마무리 멘트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데 네. 결국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모두가 다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저희는 공무원이다 보니까 나라에서 돈을 주고 거기 안에서 저희는 이제 업무가 과해지는 거지만 뭐 지금 소상공인들 분들은 지금 엄청 힘든 거잖아요. 엄청 힘드시죠. 네. 그래서 모두가 다 우리 이 사회라는 공동체 모두가 다 힘든 상황이니까 저희들도 힘들지만 학생분들도 그 힘든 거 좀 더 감내하고 힘내달라는 말씀을 이렇게라도 좀 드리고 싶네요. 쌤도 한마디 좀 해주시죠. 저는 그래서 네. 제가 들어가는 4개의 반한테 네. 처음 수업 오리엔테이션을 이번엔 처음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작년에는 6월 달에가 시작했으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시작할까 평상시에 수업 규칙 같은 것도 만들다가 위로의 시를 던져야 돼. 그러니까 하다가 그냥 유튜브를 아무거나 준비하다 봤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가장 힘들었던 건 아이들이 아니냐 라는 걸 딱 듣는 순간 머리가 띵해지는 거예요. 그래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우리도 힘들었고 모두가 힘들었는데 그 모두가 힘든 가운데서 가장 힘들었던 건 우리 아이들이 아닐까. 왜냐면 성인으로서 준비된 상태도 아니고 네.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자라나는 상태인데 아예 막혔고 심지어 가장 가슴 아팠던 건 작년에 6월부터 나와서 1년을 어떻게든 보냈지만 반에서 얘기한 친구들이 많이 없다고 할 때 중학교 친구들이 여전히 친한 친구들이라고 할 때가 가장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죠.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너희가 위로받아야 된다. 너희의 잘못이 아니다. 그리고 괜찮다. 우리는 잘할 수 있고 선생님도 함께 할 거고 이 코로나가 지나면 더 너희들이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응원을 시로써 해줬습니다. 본인이 직접 자작 아닙니다. 할 수 있고 명작이 나올 테지만 제가 지금 잠깐만 검색을 해볼게요. 박노해 시인의 3월이라는 시였나? 3월이요? 네. 그래서 그 시를 주면서 박노해 시인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3월에는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하자 라는 멘트를 주는 시입니다. 그래서 그 시의 한 구절만 읊어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구절인데요. 네. 수고 많았습니다. 힘겨움 속에서 새롭게 태어나느라. 네, 이 말로써 위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오늘 방송 녹음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죠. 너무 훌륭한 진행 때문에 제가 곁다리로 갈 뻔한 것도 잘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원격 수업 때문에 고생하시는 학부모, 교사, 그다음에 학생 여러분들 모두 힘내세요. 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힘내세요.